금융강도 공시 뭐죠? 네, 안녕하세요. 스티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잡소리는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서와 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지금 일단락되는 상황이실 텐데요. 하지만 저와 같은 중도 퇴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제가 지난번 기납부색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원천 징수 영수증인데요. 제가 이제 타 사이트에 이제 지식인 활동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원천 징수 영수증을 어디서 발급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천 징수 영수증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가 실제로 받았던 내용과 조금 달라요.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 영수증을 주질 않아요. 이런 질문들이 조금 있길래 오늘은 간단하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어디서 줘야 하고 출력해야 되는지 확인하고요. 소득세법에 의해 보호받는 원천 징수 영수증, 즉 지금 명세서를 못 받았을 경우 이를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랑 같이 가보시죠. 원천징수 영수증을 줘야 하는 방법부터 해볼게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라는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있죠. 어느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든지 공인인증서는 항상 필요하니까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하신 뒤에 마이 홈택스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이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급 명세서 등 제출 내역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전 직장에 대한 이제 지급 명세서, 예를 들어 근로소득 지급 이러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지급 명세서 보기를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시면 되세요. 다만 여기 보시면 제출일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날짜가 대개 다 2월, 3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19년도 했던 귀속년도에는 아직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출일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2019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명세서, 즉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기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2월까지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해 2월 말 명세서 종료에 따라서 3월 10일까지가 제출 기한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3월 15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퇴사를 중간에 했다,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했다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기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만약에 내가 12월에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좀 미리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출은 이미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그 명세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미리 받아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질 않아요, 혹은 허위로 기재가 됐어요,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 국민소통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국민소통의 탭에서 신고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 제출 신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국민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입맛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세요. 다만 좀 여기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게, 민원 내용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피시공자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회 방법을 제가 다 시행을 해보았는데 간략하게 나누면 총 3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찾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홈택스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진짜 홈택스로도 조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개뻥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그 사업장이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폐업을 했는지 이런 걸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상호명으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홈택스는 절대 들어가실 이유가 없어요. 나머지 2가지는 무엇이냐? 나머지 2가지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와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지 시스템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약간 큰 기업에 대해서만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도 해봤고요. 조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는 가능합니다. 이건 작은 사업장도 조회가 가능하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통신판매 사업자, 아니면 다단계 이런 특정한 코드로 분류된 사업장만 조회가 또 가능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오시기 전에 사업자 번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좀 미리 좀 확인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 늦게 제출하거나 허위로 정정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줘야 되고 정정을 해야 됩니다. 해당 법령은 소득세
중과세법 제143조에 의거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법령이기 때문에 좀 미리 알고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원천 징수 영수증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허위로 기재된 것들이 있으면 꼭 정정하셔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잡소리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